안녕하세요. TV 육아보감의 김원정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그 12살짜리 아이들이 그 충치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이들 치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TV 육아보감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환한 미소 안에 보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예쁘고 튼튼한 치아를 갖기 위한 올바른 치아 관리와 방법은 무엇일까? 정태용 원장의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그 2번째 시간 TV 육아보감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도움 주실 분 정태용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요,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너무 기다렸대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충치가 3개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좀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죠. 네. 이런 소식은 참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충치.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예. 일단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저도 어릴 때 네. 그 충치란 것이 정말 치아 안에서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정말 그 벌레가 안에 들어가서 제 예. 몸을 괴롭히구나 그래서 정말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만화로도 막 표현이 만화로도 되잖아요. 표현되고 이제 그러는데 자 이제 정확히 제가 이거 방송이나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말로는 네. 치아 우식증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증. 예, 치아 우식증, 우식증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원인으로는 그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다루자면은 네. 그 어떤 구강 안에 있는 뮤탄수균 등의 나쁜 균들이 그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을 분해해서 산이 생성이 돼서 치아를 녹여가지고 그 어떤 세균에 침투해서 치아가 이렇게 우식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치아가 이렇게 3가지 층이 있는데 뭐 에나멜, 그 범낭질층, 상하질층, 치수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에는 제일 바깥에 범낭질층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나 그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까맣게 실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초기 우식증이라는 걸 어머니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오래 진행이 되는 경우는 어디 그 신경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감염이 돼서 아이들이라도 신경 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워야 되는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색깔로는 어머님들이 까만 것만 그 충치다, 치아 우식증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까만 것보다 허옇고 노란 것, 이런 것이 더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건 의외네요. 반드시 보통 하얗고 노랗다 그러면 건강한 치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완전 보통 치아들은 이렇게 하얗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식증에 이완이 된 데는 허옇고 노래가지고 요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걷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무슨 꼭 빵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투둑 뜯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럴 때는 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니까 이럴 때는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자주자주 이렇게 아이들의 치아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그렇죠.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치아도 뭐 어른들 그 충치도 있지만 예. 어린 아이들 예. 2~3살짜리 충치는 또 뭐 종류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그 충치의 종류에는 그 저희들이 평활면 우식증, 그 치아의 어떤 평평한 면의 우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열구 우식증이 있고, 네. 급성다발성 우식증이라고 해서 어디 전체적으로 갑자기 그 충치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하여 우유병을 물고 자는 어린이한테 많이 걸리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어머님들께서는 꼭 이거를 그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유병으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은 자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암만 해도 예. 모유를 하시는 분보다는 좀 그런 그렇다면은 예.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모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걸리나요? 근데 이 질문은 참 들으면 제가 반가운데요. 예. 아직까지 어떤 모유를 하시는 분들이 뭐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모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치아에 남아있는 그 어떤 우유의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확률적으로는 뭐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제가 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사지라든지 깨끗하게 청결해 줌으로써 그렇죠. 많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사지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갈까요? 마사지는 보통 6개월 정도에 네. 6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의 잇몸에 어떤 뼈와 잇몸 조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위를 젖은 가제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여의치 않은 손으로 톡톡톡 들여주면 하면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잇몸과 치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젖먹이일 때부터 예. 정말 충치를 예. 이제 긴장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또 특별히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는 보통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치아가 나오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즉 전니는 만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많이 하고 영구치는 만 6세에서 8세 사이 이때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유병 우식증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유병 우식증은 보통 0세에서 3세까지 어떤 우유를 많이 먹이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우유를 물고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위에 앞니 2개, 밑에 어금니 이쪽이 아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썩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 심각한 사태가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이가 물고 있는 걸 빼면 아이들이 가만 안 있죠. 난리 나죠. 예, 근데 물론 이런 네. 것도 예방법이 있는데 예방법은 물론 우유병을 빼고자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텀을 두시고 보리차를 섞어서 서서히 희석을 시켜가지고 우유병을 떼게 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을 해드리고 거의 첫 돌쯤에는 이런 거를 반드시 떼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예.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충치가 이제 생기지 않는 시술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불소도포하는 법이 있고 그 실런트라고 해서 네. 어떤 깊은 골짜기나 치아의 어떤 깊은 골짜기나 이런 부위에 충치균이나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끔 저희한테 메워주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로만 해주셨는데요. 예. 화면과 함께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저 어떤 방법인가요? 지금 저거는 아이한테 일단 치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간단하게 산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 산처리를 해서 어떤 치아가 탈해되는 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파란 액 같은 게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지금 바르는 것이 실런트라고 해서 네. 어떤 플라스틱 재료인데 저 광종합 조사기를 잼으로 해서 그런 게 경화형 플라스틱으로 하얗게 변형이 저 파란 빛을 파란 쏘게 빛을 되면 쬐서 그렇게 되는 예. 거고 그거를 여기 제가 모델에서 보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를 보시면은 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평평하게 어떤 치아 어떤 그런 뭔가 좀 색깔로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 끼어져 있는 같아요. 거죠. 예. 거의 티가 안 나게끔. 자,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치아에는 어떤 깊고 그런 고립해져 있죠. 있고 네. 골짜기들이 있는데 물론 칫솔질을 열심히 하셔도 좋지만 이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발육이 잘 돼가지고 앞만 닦아도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닦여지지 않는 경우가 칫솔질이 많거든요.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칫솔질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위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간단한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아예 메꿔져 버리면은 치아가 튼튼해진 시기에 네. 저절로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예. 썩지 않고 건강한 그런 유치혈기를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런트는 물론 모든 치아를 다 해주면 좋지만 반드시 제일대구치, 즉 제일대구치가 뭐냐면 저희들이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아인데요. 6세 때 나는 이런 제일 뒤에 나는 이런 제일대구치는 반드시 위아래 4개 정도는 해주실 것을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금니 쪽을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예, 어금니, 예. 보면 사람이 어금니가 뒤쪽에 2개 있는데 제일 뒤에 끝에서 거 두 말고 번째. 끝에서 2번째를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음식물이 많이 낄 우려가 있어서. 이제 거기는 제일 먼저 나는 치아고 그렇고 네. 또 제일 어떤 기능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음식물을 또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씹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치아들이기 때문에 네. 꼭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드리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충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충치 외에도 또 치아 관리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충치 외로 또 고민하시는 거는 그 아이들의 어떤 치아가 그 불규칙하게 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어떤 치열이 불규칙하게 나는 그런 대명사는 어머님들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덧니를 물어보십니다. 네. 그죠? 덧니를 물어보시는데 이 덧니는 어떤 덧니, 뻐드랑니, 뭐 치가새, 공간이 어떤 저희들이 통틀어서 부종교합이라 그럽니다. 부종교합. 그래서 부종교합의 한 일종이지 어떤 덧니라는 자체가 어떤 모든 치열이 나쁜 거예요. 어떤 그런 대명사는 아니라는 걸 어머님께서 꼭 알으셔야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예방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지런한 치아 누구나 이제 원하는 일인데 예.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인부터 살펴보죠. 일단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들이 부정교합에 걸린 그런 그 프로테이지가 한 60에서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이거는 한 1960년대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그렇게 늘어난 건데요.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어머님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아이들이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놀이 문화가 변해가지고 어떤 부정교합의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후천적인 나쁜 습관에 의해서 부정교합을 되는 그런 과정을 부모님들께서는 꼭 차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 예. 정말 안 되죠. 그럼 저희가 나쁜 습관은 어떤 걸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주면서 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예. 할까요? 예. 네. 이렇게 차트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네. 아기들의 놀이개 젖꼭지. 자, 아기들이 일단 그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젖꼭지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렇죠. 공갈 젖꼭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볼 때 본능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어머님들 태아가 이렇게 그 어머님 몸속에 있을 때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빨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아기가 어떤 외부하고의 접촉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거는 2세 이후에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2세가 지나서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심하면은 윗니가 튀어나오고 어떤 골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 3세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잘 타이르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으면은 칭찬을 해준다든지 맛있는 네. 음식을 해준다든지 어떤 긍정적으로 고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으면은 요거는 치과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근데 적어도 어떤 6세 이전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없어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칭얼댄다고 그 젖꼭지에다가 무슨 당분이나 어떤 주스나 이런 거를 묻혀서 물리게 약 같은 것도 되면은 바르시고 예,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의 그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어머님들은 침대 그 끈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아이한테 세상에. 결정적인 그 어떤 네.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꼭 삼가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얼거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임시 방편으로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데 예. 오히려 크게 보면 이게 굉장히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그렇죠. 되는 안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좀 띄워볼까요? 손가락을 빠는 습관. 이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예, 손가락을 빠는 습관 이것도 예. 그 어떤 어린이의 한 13에서 45%가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그 만 4세 정도까지는 이런 거를 정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4살까지는 만 4세 괜찮다. 상상하는데 물론 꼭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안 빠는 게 좋지만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타일러서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물론 치과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손가락을 빨게 돼가지고 앞에 치아가 돌출이 됩니다. 이게 자꾸 밀어내는 그렇죠. 제 친구 중에도 약간 돌출된 게 어렸을 때 그 습관 예, 때문이래요. 그런 습관이 예. 때문에 아주 커서까지 그런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뛰어놀 시기에 넘어지면 제일 먼저 깨져서 오는 게 또 앞니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치과에서 만든 그런 가철식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입 천장에다 어떤 철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아이들이 손을 놓으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암만 해도 그 치과 의사 입장에도 솔직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꼭 가능하면 어머님께서 잘 달래서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치과에서도 어떤 아이와 심리 상담을 이루어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팔에 붕대를 감는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방법도 쓰기는 한데 자, 제일 좋은 거는 안마해도 어떤 부모님이 그런 거를 잘 유도해서 빨지 않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도 따라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아랫입술을 깨무는 아이. 자, 아랫입술을 깨무는 아이는 네.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두 가지도 굉장히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많은데 이 아랫입술을 깨무는 아이는 앞으로 그 치아가 뻐드랑니로 될 그 어떤 그런 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께서 감별하셔야 될 거는 그 아이가 그 골격 자체가 즉 밑에 턱보다 위에 턱이 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무는 건지 그런 네. 거를 꼭 감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처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의 깊게 아이들의 그 모습을 자꾸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일을 가는 아이. 자, 어떻게 보면 일을 가면 이렇게 가지런해질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가는 거는 예. 일단 이것도 어떤 외국학자 어떤 논문에 의하면 한 15% 정도 아이가 일을 간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자, 이 일을 가는 거는 성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물론 이런 악관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암만 해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트레스에서 어떤 해답을 찾기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애들이 요새 뭐 공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은 일과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런 일을 간다고 해서 뭐 나이트 가드라고 해서 장치를 무조건 끼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셔가지고 그런 게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능하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법도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나쁜 습관 외에도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보통 아이들 육아기 때 2세에서 6세 요럴 때는 어떤 교정을 할 만한 그런 그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단 어떤 유치의 조기 소실로 인해서 그 유치가 조기 소실되는 이유는 뭐 어떤 대부분의 경우 충치라든지 어떤 외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그 유치가 조기 소실이 되면은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때 그런 공간이 문제가 되므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치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일들을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를 옆에 있는 이들이 아무래도 차지하니까 영구치가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구강 안은 일단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유치가 나 있고 밑에 영구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밑에 다 있어요. 밑에 영구치가 다 나 있는데 만약에 요런 치아 같은 경우는 뭐 12살에서 한 14살 정도까지 쓰는 일인데 뭐 썩어가지고 빨리 발치를 해야 된다. 뭐 6, 7살에서 발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 치아가 없음으로 해서 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오고 위에 있는 치아도 내려오고 그러면은 영구치가 날 자리가 없어서 또 덧니로밖에 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희들이 간단하게 여기 뭐 치아를 씌워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단한 공간 확보 장치를 해줌으로써 보기도 좋고 건전한 치아로 맹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해줄 수가 있죠. 사실 저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어렸을 때 이게 계속 흔들리고 뽑아야 될 일을 발치를 안 하고 가만히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영구치가 그냥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덧니가 됐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저는 이제 뽑아내고 그 자리를 이렇게 미는 그런 습관 계속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지런해지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경우는 다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는 돼 있는 상태니까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공간 확보는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간이 어느 정도 그 입새가 벌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가장 적당한지.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악치아 같은 경우는 그 1에서 한 3mm, 하악 그 치아 같은 경우는 한 2mm.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치열을 보실 때 그 네. 아이의 치열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다 있으시면은 옛부터 뭐 저희 어르신들은 공간이 있으면 치아 사이에서 복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그 아이는 그 치열의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나중에 영구치가 제대로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유치의 크기보다 영구치의 크기는 1.5배에서 한 3배 정도까지 크게 내는데 그러네요. 치아가 유치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후속 영구치가 날 만한 그런 공간이 없기 마련이 때문에 안돼 있으니까요.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치아보다는 공간식이 약간 있는 치아가 좋고요. 단 여기서 그 보통 8세에서 한 10세 정도 그때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앞에 치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를 가끔가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네. 자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옆에 인접치가 올라옴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 다시 닫혀지는 경우가 잘 많고요. 꼬시는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순소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일반적으로 뭐 인대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혀를 이렇게 위에 해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그런 순서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두꺼운 경우는 그 어떤 섬유질 조직에 의해서 치아가 안 닦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는 그 치과에서 간단한 국소 마취해서 이런 약간 절제술을 해주면서 정상적인 치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교정을 해야 될 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또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교정을 하는 시기는 여러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딱 그 권장해 드리고 싶은 시기는 일단 그 치아가 완전히 맹출하기 전에 뭐 9세, 뭐 11세 전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은 네. 어떤 치아가 제대로 나고 난 다음에 2번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한 번 하게 되면 아이한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치아가 다 난 다음에 그 교정하는 걸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2세에서 6세 사이에는 그렇게 교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구강 환경이 그렇게 교정을 할 만큼 그런 환경을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한 11세에서 13세를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교정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세에서 13세, 예. 13세까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교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치과를 가야 되고 자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어른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치과거든요. 예. 네. 그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일단 치과에 오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그 치과를 가자 그러면은 네. 아침부터 긴장을 아이들이 해요. 긴장을 하고 막 울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랑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나 치과에 가면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그러면 치과 치료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면은 그렇죠. 나중에 아이들도 지쳐가고 어머니도 지쳐갑니다. 근데 더 이상 타협할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가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절대 겁주지 말라는 거죠. 뭐 애들이 안 간다고 해서 너 이러면 치과에 가서 치아를 뽑을 거야 그러면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 주사 놔줄 거야. 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좀 좋은 말로 너 치아에 벌레가 있는데 가면 선생님이 치아 그 벌레 잡는 오토바이로 긁어내 주실 거다. 예. 그러면은 이제 벌레 잡는 오토바이라는 건 저희들이 그 치료하는 핸드피스로 해서 드릴 같은 거 혹시 드르르르 하는 거 그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표현을 하니까 또 그렇죠. 색다르네요. 가장 그 치과에서 공포가 많은 그런 어떤 소음의 공포인데 예.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졸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아침 나절이 가능하면 좋고요. 아침요? 아침 나절이 좋고 그 다음에 치과를 오시기 전에 적어도 3시간은 공복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치료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치료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3시간 정도 공복으로 오시는 게 좋고요. 소화가 좀 된 다음에. 그렇죠. 소화가 된 다음에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도 어머님들도 같이 좀 느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공포가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암만 의사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이는 벌써 겁에 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분위기에 예, 또 아주 그렇죠. 긴장하죠. 또 병원답지 않은 분위기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암만 해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뭐 아이들한테 뭐 어떤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별명을 불러줍니다. 뭐 만화 영화 뭐 좋아하냐 로봇 태권도 좋아한다고 다음부터 일단 친근감을 네, 형성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 의사 입장에서 잘 보이려고 예.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치료를 하다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 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모와 아이와 의사 간의 삼자 간의 어떤 그런 협력과 그런 대화 채널이 잘 돼야지 어떤 그런 좋은 치료를 맡을 수 있고 또 깨끗한 치료를 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모님들이 그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요새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뭐 어느 치과에 가면은 전신마취라고 치료하더라 이제 그러는데 자,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어떤 그 전신마취하고는 틀린 겁니다. 진정요법이란 건 저희들이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게 있는데 그 N2O 가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스를 흡입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하지만 요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진료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나이는 돼야 되고 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수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졸린 약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건강에 무리는 없을까요? 근데 큰 건강에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치과 치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있죠. 네. 많이 피해 다니면서 저도 오토바이 그 치료 다 받아보셨죠? 받았었는데. 근데 예.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굉장히 정밀한 섬세한 걸 요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막 밑에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어떤 날카로운 기계가 이런 게 잇몸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런데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밀하고 깨끗한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의식을 진정을 시켜주는 요법은 아주 심하게 거부하는 애한테는 어떤 필수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른인 저만 해도 이렇게 소리도 그렇고요. 막 긴장을 하게 되면 움찔움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가 틀어지면 선생님이 다시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는데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예. 전신 마취하고는 틀린 거니까 네. 어머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그거는 어떤 아이들의 그 깔끔하고 깨끗한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왜 그런 방법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정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전이의 뭐 중요성이나 뭐 쭉 해서 저희가 교정까지 예. 많은 얘기들, 모든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이 정말 딱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꼭 아. 필요한 얘기 한번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꼭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제가 이거는 암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 어떤 치과 질환이라는 건 아이들,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어떤 복합적 만성적으로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느낄 때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시각으로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괜찮으시더라도 꼭 그 동네에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1년에 한 2~3번은 꼭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시는 게 아주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절약될 수 있고 어떤 건강한 치아 유지의 필수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2시간에 걸쳐서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 없이 음식물을 씹을 수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건강하다, 뭐 자신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머님들이 좀 부지런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 드네요. 자, 저희는요, 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